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아라 TV 긴급 방송. 예,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 자유통일당은 본 투표에 무조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뭐 사전 투표 믿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긴급 방송 시작하는데요. 전준환 목사님,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홍동명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말이죠. 선거다 보니까 모두 마음이 들떴어요. 예.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막 들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침울한 상태거든요. 어쨌건 다들 지금 활기차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볼 주제가 일단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맞아. 예. 그다음에 댓글 조작 그리고 원가 주택 등등 저희 자유통일당의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홍보에 대해서 소개하실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와 주십시오. 야, 예. 야, 이거 뭐 현장에 있다가 미스 바로 코리아 그 선발대였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 예. 예. 저희 자유통일당의 미스 코리아 그다음 미스터 코리아까지 쫙 이렇게 8번. 예. 그 8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요. 가로 세로 이렇게 25cm를 만들어 놓으면 그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8번을 찍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난 홍보가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은 뭐 전국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현수막이든 차량 홍보든 스피커를 통해서 홍보하지만 저희 자유통일당은 전국에 한 10군데 그리고 주로는 이제 비례대표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거리 홍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렇게 보니까 8번 쫙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25cm. 저희 광화문 몰에 들어오시면 구입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 몰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8번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25cm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직접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이고. 야, 우리 미스 코리아 어머니님, 이거 홍보가 어떻습니까? 좋대요. 예, 좋아요. 예. 만약에 들고 다니면 알아보고 손 들어주는 분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5cm가 이건 덜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어쨌건 25cm 해도 거의 한 30m 안에서는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기 25cm가요. 몸에 부착하는 걸 뒤에다가 부착하고 하나 들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아, 두 개까지도? 예, 두 개까지. 두 개까지. 근데 만약에 몸에 두 개를 붙이고 다니면 불법이에요. 아, 그거는 또? 예, 하나만 부착하고 하나는 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자. 저걸 25를 반씩 나눠서 네 개로 해도 그건 괜찮아요. 아, 그거는 또? 예. 오. 장영돈 목사님은 예. 방송도 많이 나가시니까 예. 방송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제가 지금, 아니요, 이거 제가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전화하듯이, 전화하듯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팔 청춘이네. 예, 이팔 이팔 청춘. 네. 전준환 목사님 네. 다니시면은 길에서 지금 보시죠. 예. 이렇게 8번 어제도 몇 사람 봤어요. 그쵸? 봐가지고 가서 일부러 악수도 하고 예. 그분들도 저를 또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진짜로 저도 의외로 보고 심지어는 그 인터넷 댓글 이런 데 볼 때 나도 봤어.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화 오면은 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팔청춘 그리고 에베소 네. 2장 8절. 그러니까, 아예 그게 인사예요, 인사. 홍동현 목사님도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 예. 자연봉사단들이. 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 홍보 방식이 이 자유통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겠지. 홍보가 좋다고 어. 벌써 기존 정당에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자유통일당이 홍보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아가는 주도권을 거예요. 잡은 예.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골목마다 우리 자유통일당가가 예. 아주 노래가 유행이 오케이, 되고 오케이. 그랬어요. 애들이 오케이. 부르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저 그러면 또 개구-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올려주세요. 저 예. 개구리도 비례 8번. 야, 이거 비례 8번. 예, 한번 아 근데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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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니들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니들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야, 이 너무 재밌는데요. 깔끔하니. 이게 그 손주분께서 아니, 아들이. 아들이 작곡가잖아요. 예. 정말 진짜 저는 이거 방송국에다 맡기거나 전문가 맡기면 수억 원 할 거예요. 오, 그렇죠. 예. 예, 뭐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맞습니다. 창작이다 보니까 네, 선거 때는 또 이런 거 돈 더 많이 저 받습니다. 가수도 또 데려온 거고요. 가수도 예. 가수도 잘하고 와 그 이렇게 저기 또 전 목사님이 오늘 따끈따끈하게 지금 바로 연락이 왔는데 국민들에게 이 투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지금 올라왔네요. 예. 그 한번 좀 오. 보여주시면 네.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예.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지역구네요. 자유통일당은 연두색에 연두색. 8번으로 8번으로 적혀 있네요. 예. 비례대표가 예. 연두색. 예. 8번이긴 하지만 이제 칸수로 따지면 6번째 네, 칸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네요.
마음이 경건해지고 있습니다. 예, 투표를 함에 있어서 지쳐 보여 정 예. 목사님. 그 사진이 좀, 예. 좀 지쳐 보이는데 그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짠해지네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종북 좌파들과 싸우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음해와 공격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결실을 맺는 선거입니다.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을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 주시고요. 장윤동 목사님. 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자유통일당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공약들과 목표 네. 간단하게 설명해 먼저 주시죠. 지금 아니 전화부터 전화. 왔으니까요. 먼저 전화, 받고 전화 얘기하면 좋을 것 연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네. 정책에 있어서 네. 아마 주택 원가 주택과 네. 관련해서 황장 소장님이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야.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황장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각 당들이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예. 복지 정책이란 것들이 사실 포퓰리즘에 의한 것들도 많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예, 예. 저희 자유통일당이 내세우는 획기적인 정책, 포퓰리즘도 아니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 원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가 주택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또 그린벨트, 이런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죠. 도심에,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에요. 그런 땅을 활용해서 땅 가격도 쳐주면서 이 국가가 주택 그 청이라는 이런 그 LH 저런 부패한 기관은 문 닫아버리고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지금 건설 비용을 갖다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면 700만 원이면 땅값 포함 또 그 건설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건설업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70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84평방미터라고 하는 그 34평짜리 예. 아파트가 2억 3,800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원가 2억 3,800에 이 34평 아파트를 갖다가 제공하면 그러면 이 집이 없는 수많은 그 이 중장년층 또 청년 그 청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뭐 2억 3,800만 원은 한 20%만 자기가 내고 5천만 원 미만으로 나머지 뭐 2억 정도는 국가가 이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되죠. 예, 그러면 예. 이자 비용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무주택자가 43%가 넘어가는데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여야의 모든 정당들이 이 주택 정책을 뭐 임대주택이니 또 뭐 기본주택이니 하지만은 이런 정책을 내건 데는 없었습니다. 네. 어. 그 원가 주택에 있어서 지금 700만 원 평당 이제 단가를 책정하셨는데 예, 예. 이 700만 원이면은 굉장히 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짓죠. 예. 보통요. 그 건설비가 도둑질 안 해먹으면 아파트 그렇죠. 저거 뭐 요즘 뭐 평당 900만 원이라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전부 빼먹고 도둑질 하니까 그런 거고요. 도둑질 예. 안 하면 자기 집 지으면 500만 원이면 지어요. 평당 500.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이 땅값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가 예, 가지고 있는 거면 예, 예. 충분히 활용이 더 싸게 가능할 것이고 예. 또 지금 건설의 문제는 하청 또 재하청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이 청년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 건설 기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게 사회가 또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 일자리 창출이죠. 지금 건설업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원가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회사들을 갖다가 예. 밀어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가 제2의 뉴딜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처럼 국가 부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경제 그리고 부흥이 그 일어나죠. 건설 자재들도 그 엄청나게 제공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 소장님, 저 장하길 목사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보니까 그 원가 주택 정책이 예.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을 주는 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예. 주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예. 임대주택이지만 예. 그로 가서 결혼하니까 애를 셋씩이나 낳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 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한다 그러면 교회도 예. 예. 용적률을 올려주면 예. 예. 뭐 3, 4층까지는 교회를 짓고 뭐 부속실로 쓰게 하고 예. 예. 그 우위로는 이게 새가족 뭐 또는 신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예. 교회도 유익하고 또 이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아주 그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개념에는 네. 교회뿐만 아니라 그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동사무소, 복지센터, 그리고 뭐 아트홀, 그리고 구청, 네. 엄청난 그런 정부 관련 시설이 있어요. 땅은 많이 차지하고 뭐 한 2, 3층으로. 그런 데다가 전부 용적률을 올려줘서 10층, 15층씩 짓고 밑에는 활용하면 되죠. 심지어 그렇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만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 지금 싱가포르는 이 전 국민 80% 상대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황 소장님, 예. 저 전준환 목사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아까 그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예, 예.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조금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서울 시내하고 경기도 그 사이에 보면 예. 이제 그 그린벨트 사이로 큰 도로들이 난 데가 많아요. 이미 사실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런 예. 곳에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예, 예. 땅이 잘려가지고 예, 완전히 그린벨트가 상실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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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데를 국가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예, 예. 넓은 땅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예.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멈추고 예, 예.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 기능도 없는데 예. 이런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 사이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황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난개발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 여의도 색강 부지 있잖아요. 예. 그 하루에 한 500명도 운동 안 할 거예요. 그냥 잡초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갖다가 블록으로 매립해서요. 지금 이 원가 주택을 지으면 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요. 제가 봤을 때 한 5천 가구는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원가 주택이라는 부분이 경기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지금 정부가 뭐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 2명 낳으면 그치. 2억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황 소장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 문제를 해결하면 2억을 가지고 어차피 줄 돈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집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10년간에 150조를 썼다는데 그래도 출산율은 0.68로 세계 최하입니다. 그러면 집을 주게 되면 전부 2명, 3명씩 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파퓰리즘이 아니라 원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죠. 해내야죠. 예,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에 쓸데없이 올라간 집값도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 그걸 정책으로 합의하고 국가가 하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네. 집값은 거품이 빠져서 한 1%만 짓기 시작하면 집값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왜 그런 복지에 있어서 이 원가 주택을 포기하고 돈으로 제공하고 있느냐? 저는 황 소장님도 뭐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건설 마피아 네. 이게 정부와 언론과 결탁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집값만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렇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이 건설 대기업들이 좌우 언론하고 다 결탁이 되고 지자체하고 결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 가격이 4,500에 가깝고 올해는 6,800이래요. 이런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원가를 계산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건설비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네. 황 소장님, 예, 그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 큰 딸이 예, 예, 그 애를 4명 낳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손주가 8명인데 예.
그 임대주택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 그 이자가 쌀 때에는 한 50만 원 정도 주고 방 3개짜리를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응. 그런데 이자가 이제 올라버리니까 이게 한 160만 원, 1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주어놓고 은행 이자가 이렇게 오르니까 막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것을 정부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이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막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입법부에서 네.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당 네. 정책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국회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저 그래서 황장 소장님. 자유통일당이 어쨌든 국회에 이번에 진입하게 되면요. 이 문제를 내세워서 공론화 시킬 수 있죠. 앞서기만 하면 아마 자유통일당에 열렬한 국민 지지가 몰려들면서요. 앞으로 아마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 탈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통일당 입당할 거예요. 네네. 예, 저는 저 장경동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제가 뭐 방송 많이 해봐서 제가 예. 본 중에 진짜 똑똑한 분 중에 등수 안에 드는 분이 우리 황장수 소장님이라고 저는 전부터 아이고,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좋은 안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안 어떤 하죠. 큰 절대 안 당도. 예, 예. 그런데 과연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한두 명 들어가가지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적극 이런 내용을 아시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국회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심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물꼬가 터져서 자유통일당이 정책으로 채택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 팜플렛을 다 내고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머지않아서 물꼬가 완전히 터지고 젊은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되고 머지않아서 이것이 여야 합의로 정책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총대를 매며 그걸 고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소장님, 저 홍동명 목사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획기적인 안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혁명적인 발상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정말로 사고의 대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예, 예. 이런 엄청난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 건설 마피아 세력들이 온갖 바가지 방법으로 이 로비를 하고 방해 활동을 하면은 그래도 이 정부나 정책 당국자들이 그걸 다 회치고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데는 상당한 힘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이제 막장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부동산 때문에 이 사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설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IMF 상황이 와버리면 그 당시에 이 대기업, 금융 마피아들이 무너졌잖아요. 결국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때 저는 머지않았다 봅니다. 지금 부동산 PF부터 대출 등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양문수기 대출을 보더라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곧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이 사회적 대안이 되고 국민적 지지가 결국은 이 건설 마피아의 기득권을 분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건설 마피아 부분에 있는데 국가가 1억을 주고 2억을 줘도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우리 전준환 목사님 말씀처럼 대출금 갚는 데 쓰인다는 맞아, 맞아. 거예요. 예. 예. 1억 줄 테니까 너 대출금 갚아. 그리고 또 건설 마피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끊어야 되고 또 지금 저희가 원가주택의 평수가 30평대입니다. 30평형대. 근데 지금 공공주택들은 뭐 10평, 커봐야 20평. 여기서 애 낳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 살기도 빡빡한데 아이까지 낳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어봐야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저희 그 자유통일당의 원가주택은 32평형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정책이다. 그리고 저희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번에 한 5석 정도를 예상하지만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론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론화.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네, 그럼요.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머지않아 완성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원가주택과 또 그리고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오늘 뭐 사전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가 주택은 자유통일당이 총대를 메물어서요. 대한민국에 이제 다른 주택들 뭐 임대주택이니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니 뭐 청년주택이니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돼 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다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의 바람이 불 거다. 네. 그래서 그 바람을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통일당의 이 홍보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윤동 목사님. 네. 지금 우리 정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희 홍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바람이 불었다. 맞아요. 예, 태풍이 문자, 불었어, 태풍이. 예, 예. 태풍이 불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태풍이 불었는지. 그 예. 솔직하게 지난 선거 때 잘 몰랐잖아요. 네. 사실은요. 지금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뭐 다 되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 이런 안을 왜 그간에 그 큰 정당에서 못하게 해주고 이렇게 나라를 살림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 지네들끼리 간단한 해먹어서 거를.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 욕심이요. 그래도 우리 자유통일당 이런 제안을 왜 합니까? 욕심을 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 없이 하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다 더럽히기도 하지만 역으로 돌리면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끗하게 정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당이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국회에 들어가면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어디냐? 예. 바로 국토위입니다. 국토위. 예. 야. 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다들 막 신경을 쓰고 그렇구나. 있어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법사위. 법사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과 건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예, 그게 현실인데 전준환 목사님 예. 이번 선거는 역시 호남이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호남에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호남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금 우리 누구야 정광훈 목사님 아까 그 그림 나왔잖아요. 네. 우리 호남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당 대표들이 선거를 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려고 애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애절하고.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오직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애절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도 호남 지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멘붕이 왔어요. 왜? 민주당을 찍다가 이재명의 행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이한테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조국이가 나왔어요 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안에서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몇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목사, 여 광주도 많이 변했어. 그럼요. 변해야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홍보 영상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미 전했으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을 좀 지지하자. 예, 해보자. 교회를 살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가 지금 교회밖에 자유통일당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저희 자유통일당이 그만큼 얼마나 이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를 해 왔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예, 예. 복지 정책, 사회 정책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또 종교인들을 위한 이 종교 정책이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주요 정당들이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어도 아마 색깔을 빼라고 그럴 걸 아마.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는 네. 하나의 그 상황이 됐고, 그것이 또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데,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TK, PK는 3%에서 4%대인데, 네. 호남은 지금 5%대가 네. 주요 일간지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잠깐 도표를 좀 볼까요? 예, 예. 네, 잠깐 도표 제가 그리고 보내준 거. 특히 강원권이 10%가 넘어갑니다. 강원도. 예, 예. 강원권이. 야. 자, 에브리 리서치, 그다음에 FN투데이 퍼블릭, 리얼미터,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리얼미터 투표일은 10일입니다. 예. 3.6, 4.7, 5%, 그다음에 6%, 6%를 치고 올라갔어요. 예, 예. 치고 올라갔어요. 예. 3월 5일, 3월 28일, 4월 1일, 4월 5일 이렇게 네. 6% 올라갔는데 네. 4월 10일 날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10% 그러니까 넘어간다. 10% 넘어가.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래프가 약간 자,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요거 저 설명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래프가 아니, 잠깐 그 전 돌아주세요. 그래프가 네. 요게 좀 잘못된 게 물음표 있는 그래프를 네. 한 두세 배 더 올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예, 더 예, 높이. 더 높여야 오케이,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네. 골든 크로스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확 그러니까 올라가죠. 국민의힘 보수층이 떨어지면서 자유통일당 지지층이 올라가는 지점이거든요. 네, 네, 네. 6% 지점이 네. 확신을 가진 지점. 네. 이럴 때는 확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저희는 10% 이상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 자, 넘겨서 보시면 지금 도표 저기 나와 있는 건데 저게 밑에서 보면 우리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4.7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치고 올라가고 클래스 해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걸 보면 제가 어저께도 늦게 이렇게 만나보고 그 비구니 스님 여성 네. 여자 스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알고 있더라니까 자유통일당을. 그분도 그러면- 찍어줘야 돼요. 네, 그분들이 자유통일당 분명하게 밀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 보면 다 알아요. 여기 여론조사 쭉 보면요, 자유통일당이 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네. 맨 마지막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저기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있죠. 네네. 새로운 미래가 쭉 가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자유통일당이 그 치고 지점에서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죠. 예, 예. 다른 군소정당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유통일당만 상승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골든 크로스 지점이에요. 그게 그 네. 4.7일대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6까지 올라갔으니까 저희는 더 치고 올라가는데 네, 상당히 그때부터는 올라간 거죠. 이제 뭐 주식이 네. 이거는 살만하다 이러면 이제 팍 뛰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게 네. 펀드잖아요. 그렇죠. 펀드 우리가 모금할 맞아요, 때 맞아요. 보니까 펀드에서 증명이 예, 됐잖아. 2분 만에 그렇죠? 2분 만에. 50억. 50억. 52억. 예. 네, 방송 중에 100억. 예. 예. 방송 중에 100억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제 마감했는데 127억인가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근데 놀라운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조국 신당은 예. 그런 걸 일간 신문에서 막 터뜨리는데 네. 왜 이건 우리 일간 신문에서 안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예. 건설 마피아 예. 그리고 이 정치권에 있는 이 종북 마피아들과 결탁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국회 진출하면은 대한민국 변한다. 이거를 이 종북 세력들과 국민의힘 이 무능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걸 꾹꾹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뒤에 사진이 있어요. 저희 방송 때 매일 이제 이 뒤에 이제 백보드로 깔고 방송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예. 방송 보고 온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내일 뭐 광화문에 사람들 모인다. 네. 한마디도 안 해도 10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 전광훈 목사님이 20년간 장경동 목사님과 깔아놓은 네트워크, 예. 이 신적 네트워크. 저는 이게 종교적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예, 이 신적 생명 네트워크가 건설. 네. 우리는 마음으로 쫙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그 전날이요. 펀드하기 전날 네. 여기 앉아서 그 얘기 해가지고 펀드를 그 이튿날 맞았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할 때 예, 예. 하루 그래서 만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방송도 아직 안 나갔고 예. 이게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됐는데 내일 당장에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순식간에 그냥 52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조국이 되고 했는데 우리 자유통일당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말 권면했거든요. 네. 전 목사님 됐어요. 앞에서. 네. 그래도 우리도 해볼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했는데 저 나온 거 보세요. 자, 올려주세요. 올려보세요. 야, 대단한 거예요. 박수. 그런데 사실은 저 뒤로 계속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한계를 넘어서 바로 돌려줘야 네. 되기 때문에 50억 사실은 밖에 멈춘 겁니다, 저게. 50억 1,000억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맞아. 계속 했으면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저 정도 몰려들 정도면 지금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을 능히 살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원가주택을 보면 야, 이 자유통일당이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당이다. 그 다음에 연금을 또 줘요. 사적 연금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민에게 안정을 주는 당이다. 그리고 교회의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교회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줌으로써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당이다. 이렇게 보니까 자유통일당이 교회로부터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에게 지지받아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할 정말 생명 있는 당이 자유통일당이고요. 이게 우리는 이번에도 범법자들이 당마다 다 뽑아보니까 3범 이상이 네. 제일 많은 데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이야, 난 이렇게 범법 아니 최고가 정가 11범 있어요. 11범. 아이고 세상에. 이 정도인데 우리 자유통일당엔요 범법자가 한 명도 없어요. 허물은 없어요. 있지만 이 정가범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굳이 따진다면 집시법 위반. 네. 나가서 싸우다가 아니, 애국하다가 근데 우리는 우리 많이 해도 사실은 법 위반된 적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뭐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뭐 죽창을 뭐 던졌습니까? 뭐 도둑질한 그럼, 것도 없고. 그럼요. 예. 우리가 무슨 진짜 안타까운 게요. 라인까지 우리는 아마 경찰들이 미소 짓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항의가 없으니까. 진짜. 예. 어제 난- 전화가 왔는데 장 목사님 네.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팔 하려고 해서 2번을 찍으려고 보니까 전과 3범이래. 2번을 찍으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했어요. 차선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2팔로 가자. 아니 18은 11범이라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방송을 한번 해줬더니 사람들이 다 이게 국회 입법부가 아니라 네. 범죄자 도망가 있는 소굴이 됐다고 그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네, 그 말도. 강도의 소굴이라. 네. 여기 한번 어휴, 올려보세요. 세상에. 올려보세요. 야. 올려보세요. 지명수배 사진 그잖아요. 저거- 저기 이게 한 2분 한 20초 야, 되는 세상에. 게 있는데 예. 그 영상 조금 틀어볼까? 예. 이거 좀 한번 들어보- 들어보고 한번 보고 들어봅시다. 가겠습니다. 야, 난 이거 보고 이게 이제 축약을 한 건데 좀 빠르게 하느라고 뭐 이렇게. 이게 채널에 여러분 이번 총선 후보들 봤더니 전과자가 왜 이리도 많습니까? 우리 지역 대표인데 전과 3범 이상 후보라면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과 3범. 오늘은요 전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모두 699명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34.6%가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초범, 재범이 많기는 한데 3범, 전과 3범 이상이 대단한 51명이에요. 여기에 출마한 지역구 출마자들 중에요. 자, 봤더니요. 무려 전과 11범이 있습니다. 11범 후보가 보령 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인데 제가 이거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공개하게 돼 봤더니 있다네요. 업무상 횡령, 횡령.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대체 몇 대단하네. 개입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음주운전 많습니다. 참 후보 많아요. 전과 3번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15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별로 제가 쭉 적어놨는데 한 명씩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전과 8번 대구 달서에서 출마한 권태흥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과 5번 현역 의원이에요. 전남 나주 화순의 신정훈 의원.
전과 4범 김민석 서울 영등포 의뢰 출마하고 있는, 지금 보면 운동권의 뭐 대표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죠. 전과 4범 또 다른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입니다. 또 있네요. 전과 4범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대단하다. 서영석 후보, 인천 계양을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사범이라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 아니, 이용선 서울 현재까지만 양천을, 삼범이야. 진성준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또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가 전과 3범인데요. YTN 노조위원장을 했고 앵커를 했죠. 자, 이어갑니다. 부산 동네에서 출마한 박성현 후보 전과 3, 경기 군포의 이하경 의원이죠. 현역 의원, 삼선 의원인데 전과 3범이에요. 자, 이재한 충북 보은 옥천에서 출마한 후보, 경남 창원 마산 회원에 출마한 이게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후보도 전과 3범인데요. 경북 영주 양양에 있는 박규환 후보도 전과 3범이고요. 강원 강릉에 있는 김중란 후보도 전과 3범인데, 그 방송 민주당 작성. 보면 운동권 출신으로 과거 국보법이나 집시법, 업무방해 등으로 있고, 그 이후에 뭐 음주운전, 여기 보면 뭐 공직선거법, 다양한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전과 3범 이상이 가장 많은 당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당은 어딜까요? 진보당입니다. 거기가 이제 21명 21명인데 중에 11명. 그 중에 무려 11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전과 3범입니다. 전과 5범 가장 많은 후보는요, 강성희 전북 전주을 후보이자 현재 현역 의원이에요. 집도 또 다른 전과 5범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강승철 후보인데요. 여기는 민노총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저거 상관없이 광주에서 펴줄 거 아니야. 전희성 후보도 민노총 부위원장, 또 다른 그러니까 전과 4범 광주 저 광산에 전주가 출마한 전주현 참 점잖은 후보는요. 도시인데. 이어 전남 목포에 출마한 최국진 후보는 민노총 조직쟁이 실장 출신인데 역시 전과 4범이고요. 노정현 부산 연제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는요, 전과 3범인데, 요 후보도 잘 봐야죠. 왜냐면 윤종호 후보인데, 여기는 비례 정당 이제 합의를 보면서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한 지역구입니다. 봤더니 광주 북구가 김주업 후보, 사상범도 여기도 공무원 노조위원장 있더라고요. 출신인데 많이 여기도 전과 3범이고요. 전남 순천 곡성 구례가, 여기는 민노총 기획실장 출신인데 전과 3범이고, 전남 나주 화순의 안주용 후보, 여기는 도의원 출신인데 전과 3범이고요. 여기 대구 달서병에 대구 봐, 출마한 대구도 최영호 많아요. 후보도 비정규직 노조 대구 조직국장 출신인데 전과 3범이고요. 민노총 출신들이 많지요? 자, 다음 국민의힘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과 봐야 돼요. 3범 이상 후보가 6명입니다.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요, 전과 9범입니다. 9범. 아니 그 다음 그렇게 전과가 많은 깨끗하게 후보.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공천받은 분을 함은경. 공천을 하지? 전과 4범 전남 해남 완도진도의 곽봉근 후보, 천호 경남 사천 남해 하동 후보인데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 을에 출마한 오경훈 후보, 전남 여수을에 출마한 김미택 후보는, 자, 새로운 미래 또 살펴보죠. 이낙연 신당, 거기는 지역구 후보 중에 전과 3범 이상이 5명입니다. 경기 용인정의 이기한 후보는 전과가 4범이에요. 자, 전북 남원 장수 임실에 출마한 한기대 후보는 전과 4범이고요. 자, 서른 경기 부천을에 서른 비슷하게 나온 홍영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인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신의 남평호 서울 강서갑 후보도 전과 3범인데요. 자, 이렇게 5명이 새로운 미래 전과 3범입니다. 이번엔 녹색정의당, 정의당 대표까지 지냈던 경남 창원 성산, 여기에 출마한 여영국 후보는 전과 8범입니다. 자, 부산 중영도에 출마한 김영진 후보는 전과 5범인데요. 그리고 인천 부평을에 출마한 김응호 그러니까 후보는 지금 전과 국회에 3범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송상호 후보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과 자기들의 3범인데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불법을 하면서 합법화시키려고 전과가 하는 게 생겼습니다. 아닌가. 그렇죠. 정의당 예. 보셨죠? 민노총 활동하면서 아니, 공심위는 전과 쌓인 많은 거. 자, 곳인데 지는 건안 개혁신당 걸리고. 이준석 아이고. 개혁신당도 전과자들이 있는데요. 전과 5범인 서울 송파갑의 송재열 후보, 광주 북구의 개혁신당으로 출마한 김원갑 후보는 인천 낙동갑의 장석현 후보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전과 3범 이상 후보들이고요. 비례대표로 후보로 나온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253명이 비례대표 후보인데 그중에 또 63명이 정가예요. 어쨌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법을 어쨌건 어겼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 이상.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저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이럴까? 조사하지 맙시다. 이거는 이거는 정치 검사입니다. 이럴까 이분들이. 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요 국보법 위반자들이 많아요. 예, 시국사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운동권들은 국보법 위반, 그다음에 집시법 위반.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이 집시법 위반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공로로 인정이 돼서 또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저기 전과 8범도 있고 특히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전과 9범까지 막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11범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제 전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밑에 하부 조직에 대한민국 파괴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전과보다도 저자들의 행동, 저 범죄가 뭐냐, 국가에서 싫어하는 범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주, 뭐 정치자금, 이거보다 더 악질인 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이 시국사범들, 이런 사람들, 국보법 위반자들이 오히려 진짜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건 폐지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법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그렇게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절대로 안 그거는 된다고. 폐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 아니 그거는 범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음주운전을 합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화나실 거예요. 예. 여기 또 이제 자유통일당과 관련된 카드 뉴스가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올려주세요. 야, 그러네. 예. 전주환 목사 국회에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불법 서적화시키고 교회를 죽이는 악법이 난무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의 애국 정신을 계승해온 자유통일당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자유통일당이 이만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당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 위에 올려놓고 읽어보시죠. 국회 저 전준환 목사님 예, 목사적인 올려보세요. 입장에서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올려보세요. 올렸어요. 없습니다. 국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불법 서적화시키고 교회를 죽이는 악법이 난무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온 자유통일당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유통일당. 저는 지금 저 읽으실 때 어떻게 느끼자면요. 유언처럼 느껴져. 저 어른들의 유언처럼 느껴져. 네, 예. 예, 예. 장 목사님이 직접 들었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아, 목소리까지도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예. 예. 목소리까지도. 왜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목사님들이 정치하냐? 다 그거 이 종북 좌파 세력의 선동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회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인데 다시 뒤에 저희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8번입니다. 네. 다리를 찌직 끌고 다니면서도 아이고, 세상에. 그 자유통일당이 생명이다, 희망이다, 꿈이다,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당이다 해가지고 8번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사회자님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가로 25, 세로 25. 예, 그래서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또 내용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서 앞에는 들고 다녀야 되고요.
부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하나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 몸에는 붙일 수가 있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두 개를 다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뒤를 돌아봐 주시겠어요? 오케이. 예. 아, 뒤는 안 붙이고 붙인다. 오셨어요. 아, 예, 방송 예. 때문에 또 뒤에는 또 예. 안 붙이시고 나온 분이 계신데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뒤에 붙이시고 하나는 들고 다니시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들어줘. 한 30m에서는 기호 8번이 보이고 한 뭐 1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광화문 몰에 들어와서 디자인을 프린트하든지 광화문 몰에서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프린트해서 뭐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문구점에 가서 이렇게 코팅을 하시면 돼요. 뭐 얼마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가로 25, 세로 25 이걸 해놨더니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민주당 사람들도 봤나 봐요. 또 자유통일당이 하는 걸 또 베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자유통일당 당원이시라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신다면은 이 가로 세로 25 피켓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부착하시고 하나는 들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다가 목에다 걸었죠. 이건 몸에 부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에 하나 들었죠. 들고. 야, 이렇게 든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 두 손에 두 개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는 거는. 근데 부착한 건 하나만 부착해야 됩니다. 뒤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부착하고 싶으면 요거 12.5cm로 나눠 가지고 25cm, 25cm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참 우리나라 선거법도 희한하게 돼 있어요. 참.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가 상당 부분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자유마을 회원이신 경우에는 이 혼자 들고 다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저기 공원에 가서 산책하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냥 효과가 만점입니다. 산책도 하고 애국도 하고.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우리 미스 코리아 어머니님 홍보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네, 많이 알아봐요. 손은 들어주는 분들. 예, 손 흔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욕하는 사람. 근데 욕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야 맞아, 되는 게 맞아. 예. 8번을 안다는 거야. 그럼. 모르면 왜 욕해요? 그렇지. 모르면 예. 예. 모르면 욕할 아니, 필요가 욕하면 없어요. 나는 몇 번인지 알아. 말 안 해도. 그 2번. 절대. 예? 2번 아니면 4번. 아니요, 2번은 욕 안 해. 안 하는 2번은 욕 안 해. 2번도 우리 편. 요 댓글에 1번. 댓글에 등에 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저기 나왔는데 원래는 등에 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TV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 걸은 건데 원래 뒤로 하나, 앞으로는 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 몰에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디자인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또 미스 코리아 미국에서 지금 위문공연 갔다가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미스 코리아 분이 또 두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예. 뮤지컬이에요. 네, 진짜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간 뮤지컬. 진짜 미국에서 오신. 이야, 미주 공연을 끝내고 오신 미스 코리아에서.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저 카톡으로 계속 연락 오는데요. 지금 캐나다에서 들어오고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선거하려고요. 네. 예, 정말 막 밀어주겠다고 참 내 속으로 야, 저 한 표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 그렇죠.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야, 이 한 표의 가치가 보세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한 표 때문에 수백만 원을 쓰고 한국에 들어와서 찍는 그 애국심은 뭐며 여기 있어서 나가서 찍으면 되는데 안 찍는 분은 뭡니까? 그 심정이 꼭 여러분에게 좀 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수백만 원을 쓰고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전하면 수백만 원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백만 원 쓰고 해외 선교도 하는데 그냥 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요 나가서 한 분 한 분 전도하는 심정으로 꼭 나라 살리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100% 투표하면요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온 국민이 100% 투표하시면 가장 정확한 판단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저 참고사항 하나 예. 안내해도 될까요? 예. 제가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요. 예. 그 지역 인물을 찍는 것은 도장 찍는 난이 네모난이 크고 좋은데요. 예. 제가 50대인데도 아. 미래투표 나는 예. 네모난 도장 너무 조그마네. 네모난이 너무 작아요. 아하. 그래서 저도 잘 찍어야 긴장을 되겠네. 하고 찍었어요. 예? 긴장을 하고 아, 찍었거든요. 그렇지. 아, 칸이 언제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좁은가 보다. 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어르신들한테 좀 신중히 그 비례 투표에서 칸이 좁아서 예. 그거 네모나니 그래서 찍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딴 데 그러네. 찍겠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어. 그 잘해서 8번에다가 콕 찍어서 예. 하는데 우리 그 동영상 그 찍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동영상 찍는 거. 아, 돋보기 가야 돼. 안경. 아, 거기 돋보기도 있죠? 가져가랍니다. 돋보기. 그 투표 장소에 돋보기 안경 있죠?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없을 아, 그러세요? 거예요. 없을 예. 거예요. 예. 그러나 각자 가지고 유리합니다. 아, 갖고 꼭 저 시력이 안 안경. 좋으신 분들은 네. 안경 꼭 돋보기 자, 안경 요거 가지고 요거 가셔야 한번 찍는 법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손이 좀 떨리고 긴장되는 분들.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들이 늘 연습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장 가시기 전에 사인펜 하나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네. 아, 실제로 도움이 맞아. 됩니다. 네. 긴장이 완화되고 칸을 쳐놓고 8번 쭉 적어놓은 다음에 위에부터 하나씩 딱딱 찍으면은 네. 아, 내가 손을 얼마나 떠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찍는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장 가면 긴장되고 이번에는 8번 꼭 내가 진짜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찍어줄 거야 했는데 긴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재미삼아 이 볼펜이 있으면 딱딱 찍은 연습을 하면 집에서 했으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하세요. 네,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부정 투표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안 해줘서 예. 그 부정 투표지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 꼭 한두 번은 접어서 넣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번만 접으면 한 번만 접으면 돼요? 예, 네, 한 번만. 접은 게 있으면 된다. 예, 한 번만 딱 접으시고 예.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예. 편하게 가지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찍으러 가서는 맞아. 분명히 찍겠지만 예. 그래서 이 뒤에 우리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을 이 들고 있는 기호 8번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예. 8번을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지금 알리자. 그러니까 알려야지. 알려야지. 예, 오케이. 그래서 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예. 8번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8번을 몰라도 4번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는데 그래도 경로당에 예.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맞아. 홍보하는 거 중요해요. 맞아, 네, 맞아. 중요합니다. 경륜당이 잡아요. 예. 아니 그래도 가야 돼. 가야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가셔갖고 8번 찍으라고. 8번 찍으면 네. 공짜로 그럼 연금도 집도 준다. 아니고 그러면 또 선거 보내는 자녀들. 거의 공짜지 않습니까? 2억 5천 정도면. 그렇지. 예. 아주 싸게. 예. 오케이. 아주 싸게.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걸 좀 네. 알려주셔야 자, 우리 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서 박수 한번 박수! 쳐드리고. 예, 예. 자,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네. 아까 이제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올라온 분들 범죄 현황에 나왔잖아요. 네. 참 감사한 게 우리 자유통일당은 없잖아요. 없죠.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에 누가 음주운전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아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셔야죠. 네. 예, 참. 장학일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론, 네. 환기가 중요한데 이 가짜 뉴스 네. 또 댓글,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케이. 여론 조작, 드루킹, 킹크랩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도 지금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전에 그 김경수가 감옥에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불구속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범죄자로 돼 있죠. 이게 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죠. 이게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킹크랩이라고 킹크랩. 예 유명하잖아요. 김동원 씨가
이게 한 건데. 먹는 킹크랩이 아니라 예, 이게 예. 닉네임. 닉네임. 네. 넘겨서 이거 보세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프로그램 킹크랩. 이름이죠. 예.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인선 아시죠? 장목선. 경인선. 경인선 모르세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거 나중에 그 선거할 때 네. 김정숙이 가서 경인선 가자. 가서 이 악소로 가잖아요. 이게 여론 조작하는 킹크랩 김동원이가 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자 이분 아시죠? 드루킹 경공모 회원 여러분과 함께 김경삼에서 만났다. 여론 조작하는 거죠. 넘겨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킹크랩이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름으로 이제 드루킹을 만나게 됩니다. 댓글 언론 여론 조작을 위해서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댓글 조작단 이름이 경인선이에요. 예.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지금 여론이 국회의원들 지금 사전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들쑥날쑥해요. 뭐 어디는 뭐 55%는 37. 그런데 어느 여론사에는 뭐 4% 차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여론 조작을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볼 때 부정선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봐라 여론이 그랬었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과 함께 이때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댓글 부대를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에는요 0.1, 1.5, 2.5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댓글이 급상승합니다. 75만 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댓글 순위 조작 10배로 급상승 770여만 건이 돼요. 74만에서. 그러니까 이게 댓글 부대로 막 써 여론을 막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맞아. 언론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지금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데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댓글 그때 우리 그 누구야 문재인 때 대선 때까지 저 댓글이 무려 1,000만여 건이 올라온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면 조작이에요, 조작. 댓글 그렇게 안 달거든요. 넘겨서 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킹크랩 댓글로 저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개같은 새끼들. 예.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나중에 그 드루킹의 그 누구죠? 강동원. 예. 김동원. 그분이 오사카 총영사 청구서를 냈단 말이야. 내가 당신 위해서 했으니까 이거 해달라. 근데 그게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이게 터져 나온 거야. 예. 네. 넘겨서. 추미애가 터뜨렸어요. 그렇죠. 김경수는 이를 승낙했다.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한다. 근데 이걸 반대하죠. 넘겨서 보십시오. 약속을 어기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김경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드루킹이 분노해서 이제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 때문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때부터 급반전되기 시작해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그 댓글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조작됐냐면 2,300만 건. 그러니까 저들이 뭐냐면 저 중국의 댓글 부대, 북한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오마오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마오당. 우마오당이라는 게 뭐냐면 댓글 하나를 다는데 5마오를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63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30개씩을 놓고 한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로다 2018년 4월 13일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논란이 있었을 때 드루킹이 주장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무서운 결과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반대했어? 하면서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댓글 조작으로 지지율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추미애가 이때 터뜨린 겁니다. 자기가 이런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조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넘겨서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하는 짓들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넘겨서 쭉쭉 넘겨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체포되고 예, 댓글은 게 다 드럽게 맞아. 다 드러났잖아요. 그 닫고 보니까 다 징역 2년형 많았고 예, 김경수가 도지사직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있다가 요번에 내보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게 지금도 막 들쑥날쑥해요. 여기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잠깐. 아까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제가 보낸 거 제가 나중에 아니 이거 말고 내가 보낸 거 있는데 은지자매한테 그 각 당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말로 해버려. 안 좋은 거는 네, 띄우지 네, 말고. 네. 예. 오케이 그냥 말로 하세요. 예. 자 이래가지고 지금 각 지역마다 당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때에 저렇게 인천 계양을도 지금 많이 지금 저 보면은 올려보세요. 4.24전 3대 47.7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요 요게 반대로 51대 37. 예? 51대 예, 37. 51대 확 차이 37. 나게. 예,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 여론조사하는데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넘겨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보면 이게 막 천방지축이에요. 이겼다는 데가 있고 진다는 데가 있고 막 비슷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맨 밑에 한번 볼래요? 맨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마지막 거. 네,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막 전부 다 파란 게 거의 다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들이 이번에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가서 이 거짓 이런 언론 조작이 아니라는 걸 언론 조작이라는 걸 보여줘요. 증명해줘야 돼 우리가. 예. 오케이. 그러니까 보수다 일어나야 된다. 네, 네. 이걸 좀 일깨워 준 겁니다. 예, 예. 네. 저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런 여론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조작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몇 개 안 얻은 것이 막 수백만까지 올라갑니까? 다 그 조작이죠. 두 번째, 이런 데를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딱 조심해야 될 것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론 조심해야 되고요. 부정선거 이거 조심해야 돼. 하여튼 요걸 어쨌든 정말로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막아야 네. 돼. 그 신의 한 수가 제일 저런 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선동을 했죠. 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가 이제 4년뿐이 못했으니까 9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래도 나름 방송, 언론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파가 차지했기 때문에 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론 조작 수단이 또 선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댓글을 통해서 선동을 했던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방송, 언론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장악돼 있다. 좌파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댓글을 통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에 선동된 사람들이 이번에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투표장에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이 보수가 이거 보수 언론이죠. 조중동이 네.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거꾸로 좌파에 선동당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윤석열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반대한민국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도 잘못했다. 뭐 내각 총사퇴해라.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우파들이 위축되고 또 여론은 선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이걸 깨버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명성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바람이 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분명한 애국적 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통일당을 선택해야 된다. 예, 선동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 이게 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다. 절대 여론 조작이나 미디어에 속지 마시고, 지금 자유통일당이 지지율이 6%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국회 진출하면은 대한민국 바꿀 거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언론 노출 빈도가 작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된다. 그 지금 전에 거 올려줘 보세요. 바로 요 아까 전 거, 이 그림 전에 거. 자, 뭘 심판하자고 그러는데 아까 심판하자고. 자, 보세요.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아니, 아까 죄인들 다 어디서 올라왔어요? 아니, 뭐를 심판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투표해야 재판할 수 있다. 저는 저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범죄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요. 근데 뭘 심판하자고냐. 제가 느낄 때 이 언론 조작이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진짜로 하나로 갔을 것 같아요. 그걸 막으려고 언론이 계속해서 저렇게 조작한 거 아닌가. 그 네. 증거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배경 그림을 보세요. 저게 지금 광화문 집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도 왜 언론에 안 나옵니까? 에? 길거리 한 명도 나오고 두 명도 나오고 몇 명도 나오는 언론이 대한민국 건국사에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나옵니까? 이거야말로 사진에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렇죠. 남대문까지 쫙 찼거든요. 이번에도 이화여대에서 그 동문들이 막 항의하더라고요. 그 막 퇴진하라, 그 너 나오지 마라, 물러가라.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뭐 내가 볼 때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다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옵니까? 예? 이게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그냥 전적으로 전목설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다 위쪽에서 지령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많이 모이면 왜 모였는지, 저 사람들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뭐래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번에 저기 우리 사회자님한테 여쭙고 네. 싶은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비례대표인 자유통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싸웠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네. 싸웠으면 이 지지율이 탁 올라오는데, 아유, 싸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총질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을 해도 양쪽을 공격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렸더라고요. 그렇지니까. 예. 예, 그것 좀 한마디 이해했으면 해주세요. 일단 선거 전략은요,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나쁜 놈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그 놈을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었어요.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탄핵하자고 그러고 심판하자고 하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누가 나쁜 놈인지 그걸 분명히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 초반에 운동권 심판한다고 하고 나서 운동권을 공천하고, 예? 예. 운동권 심판은 안 하고, 운동권 심판은 오히려 이재명이 했어요. 민주당 내 386 세력들 어이가 없게. 그러다가 중간에 가더니만 또 슬며시 바꿉니다.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 좀 전에 우리 장하길 목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이게 그들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조국과 이재명이 분열이 된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만 까면 돼요. 맞아요. 이재명만 비판하면서 가면 조국은 우리가 분열된 때린 거니까 우리가 뭐 비판을 하든지 혼자 가든지 하면 네. 서로, 조국도 나온 이유가 이재명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신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과 싸우고, 국민의힘도 이재명을 공격하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위축이 되는데, 갑자기 2조 심판을 들고 나왔어요. 이재명도 심판하고 조국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들은 뭉쳐야 되겠네 해서 뭉쳐가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율 올라가고 조국은 조국대로 지지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말 선거 전략을 이렇게 세우나.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연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을 만들었으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를 누구와 할 거냐.
그건 당연히 보수 우파 세력,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전광훈 목사님 이쪽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입 닥쳐라. 저들은 구구다. 그러면서 공천하면서 도태우, 장해찬, 보수 우파 다 자르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던 석동현 변호사님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경선도 안 시키고 컷오프 시켰어요. 아이고. 이런 식의 공천을 하고 우파를 무시하고 분열을 시켜놨으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지금 한동훈은 정치 3개월째입니다. 사무총장이죠. 선거를 지휘하는 데 있어도 정당은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총장은 초선. 예? 그리고 비서실장도 초선. 뭐 죄다 초선이니까 초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당 선거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연이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문재인이가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한동훈이 무슨 얘기 하나 선거 이제 사전 선거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결집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이게 무슨 넋 빠진 소리입니까? 지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 초보거든요. 저쪽은 심판하자라고 들고 나왔는데 저희는 범죄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윤석열 심판하고 국민의힘 심판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우리는 심판하지 말아줘. 이렇게 읍소하는 거예요. 6명이나 있던데. 아니 6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아니 저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게. 저 넋 빠진 거야. 근데 저희 자유통일당 구호 딱 있으면 아무거나 띄워보세요. 저희는 너무나 선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네. 이게 바로 선거 전략이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이거 뭐 투표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보세요.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무조건 토요일 광화문 오후 1시 모여주셔야 돼요. 네. 한동훈이 지키지 않는 대통령 누가 지킵니까? 전광훈 목사님과 장경동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이 지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국민일보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그분은 당 이름을 조국당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저는 장경동당 그래야 하잖아요. 패턴상으로. 경동 보일라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경동 보일라, 경동 대학 뭐 경동당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자유통일당이. 잘못 읽으면 경로당으로. 그렇죠. 두 번째. 저는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은 내가 내려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딸이 나갔습니다. 능력 20명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20명에서 17번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내가 왜 걔를 17번으로 내야 됩니까? 좀 앞번으로 줘.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7번으로 놔둡니까? 그 말은 정말 사심 없이 그렇죠. 깨끗하게 순수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보세요. 하나도 비난을 못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비난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실형받은 분이 이름까지 내세워서 하는 판단과 그걸 진짜 자기 딸을 내보내면서도 그 뒤에 17번 내려놓고 자기도 물러나고 비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어디가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렇게 판단이 안 서냐고요. 진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왜 가족이 또 나갔냐 출마하러. 여러분들 조지 부시 가족, 케네디 일가 다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아들이 대통령하고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정치하고 그게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운에 따라서 그걸 이어가는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도 회장 일가로 쭉 가잖아요. 가족 일가로. 그래야지만이 그 정신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끊겼다. 그래갖고 뭐 노조가 들어오고 뭐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일은 안 하고 놀고 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큰 도전을 하려면은 정신이 올바르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조들 이런 사람들은 대충 월급이나 받자. 그러다 보면 회사가 쪼그라들고 정치가 쪼그라들고 사회가 쪼그라들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17번 사실은 그래도 뭐 한 5번 때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뭐 왜 우리 딸이 17번이 뭐야 이런 얘기 한 안 번 본 하잖아요. 적이 없잖아요. 그건 제비 뽑았어 우리는. 이번에 아니, 어쨌든. 5번에 됐으면 그 배지를 달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거의 10명 될 판이. 아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17번도 되게 좀 해주십시오. 20번. 그게 전략이었군요. 예. 목사님의 전략이었어. 아니, 그런데- 17번까지.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각 당에서요. 네. 20대가 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분들이 네. 자유통일당이 제일 많습니다. 오케이. 3명입니다. 3명. 네. 다른 데는 1명 뭐 이 정도인데 우리 자유통일당은 20대 국회의원 후보가 3명이나 나왔다는 거. 아, 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게 참신하고요. 그리고 후보들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보면 이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맞아. 가장 잘 네, 뽑혔고요. 네, 맞아.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신 놓고 투표해달라고 해도 돼요. 인물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저희 남자 기호 1번입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2번이긴 하지만 남자 기호 1번이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 잡겠다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5% 6% 가까운 지금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9대 21대보다 네. 20대 21대보다 높대요.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전 투표를 나가는 사람들은 좌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나갈 가능성들이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시간상 또 어떤 그 일정상 사전 투표를 하시는 보수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에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무조건 본투표로 이 좌파들을 심판해서 자유통일당이 선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올려줘 보세요. 9시 투표율이 지금 2.9인데 현 시각 지금 5% 넘어간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 최고네. 역대 최고입니다. 어쨌건 역대 최고가 될 거예요. 예상한 대로.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비례대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는 격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에서는 좌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박빙 지역이 어렵다는 거죠. 박빙 지역이. 초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 내일이 지나면 국민의힘은 아마 초상집이 될 겁니다. 예, 초상집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집해서 기호 8번을 찍어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10명 되면 더 좋습니다. 100명 되면 만세 부릅니다. 100명까지 갈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의 기호 8번 찍어라. 저도 오전에 계속 문자를 8번 찍어라 8번 찍어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방송 나오라고 그래. 바로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여러분들 하여튼 이게 뭐 단돌이라고 그러나요? 나 찍을게 해도 다시 한번 전화해야 돼요. 네네. 찍을게 해도 안 찍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가까운 카톡방이고 뭐고 투표해라. 맞아요. 8번 찍어라. 예. 뭐 친척이 됐건 누가 됐건 다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28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했거든요. 28일부터. 그래도 우리는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은 부족함이 있어도 형제로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같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지역에 사전투표하는 데를 잘 관리 감독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걸 체크했다가 저 일반 신문보다 우리가 먼저 발표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정확하게 본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선거에 임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한 이때까지 계속해서 짝사랑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는 그때도 보지도 않는데 이 게임은 이제는 이번 선거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구는 그쪽으로 가고 우리 자유마을 전체가 자유통일당으로 오고
이래서 이번에 원내 정당에 진입하게 되면은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 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원내 제도에 들어가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통령을 후보를 단독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우파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연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요. 연정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하면은 그때는 이 국민의힘이 사정을 하고 빌 겁니다. 어머니만 성공하면은. 그래서 맞아.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을 여러 차례 속여왔습니다. 네. 한 번 속으면 바본데 이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그 이하예요. 짐승이 되는 건데 그 사실상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 보수우파를 속여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보수우파들은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노비근성, 노예근성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홍동명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주변에 그래도 뭐 국민의힘을 비례대표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노비근성이에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막 때렸어요. 강아지가 도망가. 그러면 그 주인한테 안 올 것 같죠? 강아지가 저녁에 와서 집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이게 노비근성이에요. 노비근성. 예. 짐승이에요, 짐승. 저희는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 엄청난 지원을 했고 엄청난 성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입 닥쳐라. 예?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겠다. 구구다. 이번에는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기호 8번.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무능한 국민의힘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걸 빨아서라도 뭐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래. 한국 교회에 알려드리는 것 차별금지법 동영상 한 번만 더 네. 짤막하니까 띄워주시고 한국 교회도 자유통일당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8번을 찍어줘야 교회가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들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도 교회는 8번만이 답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올렸던 거 동성애 그 있죠? 동성애에 대한 거 그 영상 그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고 예. 같은 띄우는 과정 속에 누누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잘 좋은 말씀 이팔청춘 꼭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뭐 한 200석 원래 우리가 꿈꿨잖아요. 실상 가능성도 있었는데 자, 뭐 자, 이거 올려주세요. 올라왔습니까? 네. 네. 소리가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 안 나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장 목사님 어때요? 좋아, 좋아. 아니 진짜 내 깜짝 놀라는 게요. 그 어떤 당보다도 우리가 제일 세련되고 멋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다 무당 홍보는 어떤 자유통일당. 당 이런 거 들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어 넣어보세요. 국회의원 한 분 갖고도 이렇게 잘하는데 여기다가 17명 넣어주면요. 대한민국 역사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20명이에요, 20명. 네? 자기 20명. 자기 딸까지 자르지 말고 20명. 미사일이 있어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네. 날아가지 맞아, 않습니다. 맞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네. 전원을 넣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예. 자유통일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예, 버튼을 눌러주고 전원을 넣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멋진 가전제품인데 이게 들어오지라는 거예요. 예. 전원을 눌러주지 아, 않으니까. 전기가 꺼졌다. 작동 방법을 모르니까 예, 예. 그 작동 방법을 아는 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다. 싸움을 예. 할 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목표가 없어요. 하하. 방향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네. 근데 이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렇지. 주사파 척결하겠다. 어. 지금까지 언제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또 차별금지법 우리가 맡겼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교회를 위한다 계속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걸 선명하게 드러낸 일이 있어요? 자유통일당 말고 연금 그러니까요. 주겠다. 우린 주겠다고 하니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갔으니까 특별히 교회, 호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번에는 선명한 곳에 우리가 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전쟁을 나가면 중립을 하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은 전부 다 그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몰베트를 들고 나오듯이 투표장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 그것을 깜들이 무시해야 됩니다. 그 조작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머리 여지 말고 우리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정신으로 전부 다 떨쳐나가지고 저는 하루에 한 500명 이상에게 계속 보내는데 반응은 뜨겁게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자유통일당은 흥부예요, 흥부.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은 놀부요, 놀부. 욕심 자기만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으로 주면 거기서 박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앞으로 잘 인도할 거니까 옆은 비례대표는 무조건 8번. 8번입니다. 8번. 2사라고 하는데요. 그건 2사를 가서 28로 가라 그 말이야. 2사 해라 이거 2사. 그러니까 2사 고정으로 찍던 사람이 2사를 가가지고 2사에서 8번 찍어라. 28번으로 가라. 248이네 248. 예, 아, 그러니까 그러네. 248. 예, 곱하기. 2사에서 8로 가라. 예, 그거니까 아, 답이 딱 너무 나왔네. 좋네. 28로 가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4월 10일 날 선물을 크게 받는다니까요. 오케이. 예. 우리 저기 죄송한데 정광훈 목사님 아까 그 애절한 거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 지어 주시죠.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 참 힘들어 보인다. 얼굴만 봐도. 오늘 또 계속 전 목사님 어디 아프냐고 나오는데 아프신 건 아닙니다. 예?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 아닌데.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상 받으셔요. 선거 끝나고 이거 추첨을 하면 이게 우리 거이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아 이거 트는데 난 눈물이 나더라. 국민의힘은 이 홍보가 없어요 지금. 당이 완전 무너져갖고 맨날 모여다니면서 저 셀카 찍는 거로 끝났어요. 오늘 이거 전체 다 뿌리면 이것도 상당히 파장이 있겠는데. 이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막 뿌릴 수 있습니까? 네네. 지금 유튜브에 네. 올렸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막 전국에 이걸 돌려주세요. 이게 왜 이걸 만들었냐면 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쟁과 자교총 오늘 이것으로 전국 다 돌리도록 하죠.
이거 대단하다. 박수 또 한 번 박수. 합시다. 이거 대단하다. 장학일 목사님은 네. 이거 만드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하는데 진짜 마음이 막 짠해 오네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데 그 전 목사님이 그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당에서는 이 호불호가 강하다고 전 목사님을 잘 이렇게 꺼려하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홍보물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여기다가 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자.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최고의 명작입니다. 오늘 최고의 명작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기호 8번을 왜 찍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목사님들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영광입니다. 정말 저는 이 방송으로 더 많은 힘을 받길 바라면서요. 전준환 목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를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함께 힘을 합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 장명동 목사님. 예,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28 청춘 에베소서 2장 8절 경합 지역이 제가 알기로 한 50군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꼭 좀 통참해 주시고 200석 우리가 원래 꿈꿨었는데 200석 되면 할렐루야고요. 할렐루야. 예, 만에 안 돼서 151석이라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그 151석 중에 꼭 우리 자유통일당이 저쪽에 한 140석쯤 되면 좋겠고 우리는 한 11석쯤 돼서 151석이 그렇게 17번까지. 들어가면 17번까지 네. 오케이 좀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또 딸 때문에 욕심냈다고 그럴 것 같아서 20석으로 가는 거예요. 20석. 그래서 꼭 진짜 나라를요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제안들 보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다들 보면 선거 운동만 하지 그런 안을 제안하는 당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아파트 문제, 그다음에 동성애법 반대 막는 거 문제, 그다음에 자녀 연금. 출산 문제, 연금 문제. 이거 과연 어디가 하겠습니까? 자유통일당밖에 답이 없잖아요. 꼭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냥 혼자만 찍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하는 심정으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학일 목사님. 네,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의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되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8번이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우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애국해 주십시오. 계속 8번을 찍어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10일 날 사전선거 말고 10일 날 닷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명씩만 해주시면 우리 20번 다 들어갑니다. 1000명만 넘어가면 이거 20번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동면 목사님. 네. 지금 종북 세력들이 주축이 된 그 정당이 원내를 장악하게 되면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연방제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 구성된 그 정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범죄인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200석, 190석 할 수 있는 듯이 선동을 해야 됩니다. 자유파 이 유권자들의 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해봐야 헛일이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 700만 명의 이 자유마을 회원들이 본인과 한 사람만 더 들어가면 1,4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례대표 반 23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한 사람씩 이끌고 투표장에 임하시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확실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자유통일당이 50억 펀딩을 했는데 자유통일 펀딩이 130억까지 갔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부 금액을 여러분들께 환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환급이 돼요. 예, 물론 52억 선차적으로 넣으신 분들은 6월 12일 환급이 됩니다. 6월 12일 환급이 연이율 3.5루에서 환급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 이후에 돈을 넣으신 분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환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거 왜 환급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자유통일당은 그 이상 1,000억이 들어와도 1조가 들어와도 다 환급할 수 있는 능력과 신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환급해드리니까 순차적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급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환급 전화 하시기보다는 문자로 저희들이 안내 발송할게요. 전화가 막 몰리면 전화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문자로 안내하고 있고 또 문자로 답도 해드리니까 그 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들어온 문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답변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기다려주시고요. 자, 정광훈 목사님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향한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애국 성도 여러분들,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그다음에 또 내일 광장 모임 있죠. 광장은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지금 광고 나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우리가 늘 모이고 있는 동아면세점 앞입니다. 여러분들.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화문으로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일 나오시면요. 이게 세력이 됩니다. 우리가 한 표 한 표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데 기호 8번이죠. 내일 기호 8번 지지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살리시고 윤석열 지키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광화문으로 결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뭐 다음에도 있고 다음에도 광화문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음 주가 선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선거도 있고요. 무조건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오후 1시 토요일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고 환급금은요 막 전화하면 전화가 안 돼. 너무 지금 전화가 많이 온대. 아니 눈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1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다 환급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절대 그 이상의 우리 튼튼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믿고 계시면은 신혜식을 믿으면 되고 전광훈 목사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경동 목사님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부담드리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